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미래도시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 1동, 원효 2동, 용문동 지역구 이상순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본의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1월 초 그동안 구에서 운영해 왔던 이동도서관 폐지로 인하여 동네에서 도서 대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주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 운영 중단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그동안 이용하셨던 주민들께 아쉬움과 죄송함을 이 자리를 통하여 전해드립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구립도서관과 동별로 북카페, 마을문고가 있으며 사립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등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독서 공간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의 중심, 정보센터, 나아가 주민 소통의 중심지로 도시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우리 구 인재 양성과에 독서진흥팀을 신설하고 2015년 독서문화진흥 시행 종합계획을 통하여 지역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주택법 등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 도서관, 약 10평, 6석의 열람석, 1000권의 도서, 가격은 850만 원 이상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기존 공동주택 문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 공간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북카페의 경우 정확한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곳이 많아 아직도 썰렁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독서 지도와 연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곳으로 인재양성과 독서진흥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효로 용문동을 경유하여 용산역, 한강로, 이촌 2동을 순환하는 0017번 지선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0017번은 마을버스처럼 용산구 관내 일부만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환기간이 약 12km, 경유하는 순환역이 약 200개소로 시내버스 요금인 1,150원을 주민들은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750원으로 무려 4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동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신창동, 산천동 주민들은 부담되는 버스 요금 때문에 양손에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4~5 정거장을 걸어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손으로 걷는 것은 운동이라도 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차비 아끼시느라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본 의원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지선버스라 자동차 차체가 넓고 길어서 편도 1차선 도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불법 주차라도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신창동 고개는 인도 폭까지 좁아서 교행하는 데 불편하여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의 문제도 자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마을버스로 전환할 방법에 대하여 노력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어렵기만 합니다. 어려운 가게를 꾸려가시며 교통비라도 아끼고 싶어 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따스하신 구청장님의 마음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의 원효로 3가 골목 안쪽에는 늘 푸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단층짜리 오래된 건물인 경로당과 맞은편에는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노후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답변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경로당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3항에 휴양시설, 즉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제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같은 항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의 시행일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재축, 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법으로서 건축물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몇십 년 전에 지어진 이 경로당은 언제까지 지금의 열악하고 노화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효이동 동청사는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면적도 좁으며 시설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주민 헬스센터 등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인 주민센터 강당도 아주 협소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주민들의 필요시설을 만들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이기에 공원 내에 있는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효 이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건물 신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 개방, 공간 사용료 인하 검토 요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3년 8월 1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 공동체 형성, 평생 학습 진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 이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야간 개방이나 주말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보안시설 강화 등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동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립구상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24시간 연중 무휴로 완전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개방혁신기술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방법도 마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고 준비 계획에 대한 것도 밝혀주십시오. 타구에서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려나가는 추세이며 의회 공간까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치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으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그동안 조사해본 바로는 주민들의 모임이나 단체 등의 활동, 건강운동 동아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 대여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동아리는 강사의 수익 분기점이 있는데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로 인하여 강사료 보존 비용 등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 중에는 신규 회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구청은 강사료 부담이 없어지고 사용료 수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 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율제 등을 조사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사용료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의 교체 식수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래된 가로수로 프라타나스 나무와 은행나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간판 정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무리 간판이 이쁘고 보기 좋아도 건물 앞에 있는 흉물스러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을이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하여 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은행나무 가로수는 순나무로 교체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가로수가 교체되고 있지만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 내 가로수의 몸통 둘레는 점점 커가고 있어 인도를 점령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가지치기는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 나무의 형태가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의 교체가 법 규정 때문에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면 우리 구민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분들이 기념 식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